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덧 당선되신 지 임기 시작하신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의정 활동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실행해 오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저희가 그 영월, 평창, 횡성, 홍천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원도에서도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SOC든 국책 사업이나 그 국가 예산 지원되는 사업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뤄달라는 요구가 컸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용문 홍천 철도의 그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제천 영월 고속도로를 예타를 통과시켜서 공사가 이제 착공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폐광지역 특별지원법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키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 SOC 사업을 이제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제가 가장 중점이 둔 부분이고 그것이 지난 1년 반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SOC가 마련돼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뭐 기틀이 된다는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그 각 지역은 결국은 SOC가 발전이 되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던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 관광산업의 발전이 속도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광산업의 발전까지 염두에 둔 SOC 산업의 조속한 착공, 이것이 저희 주요 목표였는데 일단 가시적인 성과는 이뤘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물론 코앞에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이 이제 강원 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네. 앞으로 이제 그 지방선거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네. 대선의 승리 여세가 지방선거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지방선거가 아닌 대선에 올인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수 후보부터 모든 지방의원 후보들을 중앙당 또는 도당 또는 당협에 전부 전진 배치해서 활동을 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도당 차원에서도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 역할도 도당 차원에 맡겼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 이후에 후보들로 나왔던 분들은 지방선거에서 좀 더 수월하게 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지방선거에서도 그 여세를 몰아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보님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대선 승리가 그 각 후보들의 고생에 충분한 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들은 장기전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후보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대선을 이기지 못하면은 사실은 차기 지방선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부분을 인식을 공유하고 계셔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매일 그 4개 지역에 각 후보들이 아침, 저녁 그 피켓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이 맡고 계신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이제 지방선거를 좀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네. 좀 특이할 만한 그 지역의 맞춤형 전략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홍천, 홍천과 평창, 영월 같은 경우에는 후보군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횡성 지역은 4분의 군수 후보가 나오셔서 굉장히 경합이 심했는데 다행이라고 할까 그 횡성 같은 경우는 지역의 당원들 및 주민들의 어떤 단일화 요구가 굉장히 강해서 작년 11월경에 후보들께서 스스로 자체적인 단일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저한테 건의를 하셔서 그럼 그걸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여론조사를 했고 이번 주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후보들 자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단일화를 이룬다는 것은 아마 지방선거에서 최초의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우리 당의 정식 경선 절차는 아니지만 후보들 스스로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그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붐도 일어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뭐 긍정적인 효과 요소가 많다고 판단이 되시면 앞으로 뭐 이제 좀 더 확장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나 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성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군 후보가 굉장히 비슷한 지지율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후보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횡성은 그렇게 추진한 거고 나머지 3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군수 후보들의 숫자도 적고 또 군수 후보 간에 어떤 지지율 차도 좀 있어 보이고 해서 그 부분을 그 4개 다른 지역까지 확장하기에는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군의 경우에는 대선이 끝나고 당의 경선 룰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주민들도 좀 이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선이라는 중간에 이제 겪어야 되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많이 좀 촉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우려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대선이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지방선거와 상대적으로 묻혀서 그 지방선거 후보로 나오는 분들의 어떤 역량 또 정책 이런 걸 검증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건 뭐 분명히 맞는 부분인데 그러나 대선이 주는 그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희생을 하고 대선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앞으로 또 긴 임기 남으셨는데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꼭 뭐 실현시키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SOC 산업의 조기 착공, 그다음에 국지도 건설 계획의 포함 뭐 이런 성과는 거뒀습니다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그것이 조속히 착공이 돼서 지역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임기 동안 신속한 그 고속도로 착공, 그다음에 용문 홍천철도의 예타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제 가능한 착공 시기를 당기는 게 목표고요. 그와 함께 홍천의 경우에는 중앙항체산업단지, 횡성의 경우에는 이모빌리티 산업, 영월의 경우에는 탄소 중립 연구단지, 또 평창은 스마트 농업, 이와 같은 그 지역 특화 산업이 그 제대로 정착이 돼서 지역 경제에도 일조하고 일자리도 확장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는 이 2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저희 모든 전력을 쏟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무난하죠? 네.